자, 김기현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금융노조 하에 증권업종, 주식 다루는 선수들이죠. 기자회견을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수사해야 된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의 본부장으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 증권업종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은 주식 전문가, 펀드 매니저, 주식 브로커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22년 차란 말이죠. 본부장님 뿐만 아니라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관심 있게 뒤져보진 않거든요. 네. 근데 KBS 이제 그 공소장이 나오면서 정확히 원본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 그때서야?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뭐 법률지원팀인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거래 내역을 이제 원본 이제 스캔한 걸 올려놨더라고요. 매매 내역을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62페이지짜리인데 공개는 뭐 60페이지까지 된 것 같은데. 네. 62페이지인데 60페이지만 김건희 씨의 신한 계좌라면서 공개를 했어요. 아무 문제 없다고 공개한 것을 전문가가 보니까 어머 진짜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실제로 원장을 확인해서 들여다보진 않았죠, 저희가. 근데 이제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이상하네 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예요. 나도 그거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나는. 일부러 일반인들이 못 알아보게 금융기관들이 그럼 복잡하게 보냅니다.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뭐냐면, 게다가 마침 이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에 한 고객이 본부장님한테 도이치모터스 주식 좀 사줘봐. 그래서 마침 그 해에 이 주식을 꾸준히 지켜본 분인 거예요. 딱 맞는 거야. 아니 그런 잡주 같은 거 매매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박수까지 치실 일은. 주식 거래를 전혀 하지 않는 중학생 눈높이에서 이게 왜 이상한지를 그러니까 답답해 하세요. 제가 이제 그 친한 선배인데 그 주식 설명하느냐고 차트 주가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거를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열심히 설명해 주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분의 느낌을 언제 느꼈냐면은 제가 이제 그 큰애가 이제 대학 들어가는데 그 큰애 가졌을 때 산부인과에 갔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내주는데 난 당직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네, 의사 선생님은 아 이게 이거고요, 저게 저거고요. 아 그때 그 형 느낌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20년 전에 그 초음파 태아 사진 봤을 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이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하기 아주 좋은 종목이라면서요. 네. 일단은 주가 조작을 하려면은 어떤 특정 세력들이 모의를 해서 주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주식이 적어야 돼요. 어떤 잠긴 물량이 많아야 돼요. 잠긴 물량. 매매가 안 되는 물량. 이제 대표적인 게 오너 지분이에요. 오너는 경영권을 가져야 되니까 그건 안 팔거든요. 또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있어요. 부인이라든가 그 자식들, 친인척들은 특수관계 그런 것들은 사실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안 움직이는 주식이 많아야 돼. 예. 잠긴 주식. 예.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유통 주식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도이치모터스는 그 오너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또 회사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안 돼요. 1,000억 내외 뭐 이 정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대주주 지분이 많고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예. 주식 숫자가 적고 예. 그러니까 투입되는 자금도 적고 그게 딱 적당한 타겟이다. 예. 도이치모터스가 기존에 상장돼 있는 회사를 사고 상장이 된 거예요. 우회상장. 네. 예. 상장돼 있는 그 면허를 사서 들어온 회사거든요. 이거 제가 우회상장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은 보면 대부분 주인들이 막 바뀌고 이름이 맨날 바뀌고 그래서 대주지분이 굉장히 낮아요. 10%대 뭐 15%였는데 도이치모터스는 이때 당시 권오수 회장이 한 36%? 36.5%인가 들고 있고요. 우회상장한 회사치고는 대주지분이 굉장히 많고 대적으로 높은. 높은. 거기에 부인하고 이 양반이 경영하던 이제 두창섬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도이치 아우토인가 뭐 이름을 바꿔놨는데 그 특수관계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물량 다 하면 거의 절반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아, 절반이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우회상장한 기업이고 시가총액은 적은데 대주주 몫이 많기 때문에 풀려있는 그래서 작업할 양이 적다. 네, 그렇죠. 조건이 아주 좋은 네. 작업하기.
예. 네, 첫 번째고, 국민의힘 경선 때 홍준표 후보가 도이치모터스 계좌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정필 씨 소개를 받아서 돈을 불려보려고 맡겼을 뿐이다. 그러다가 몇 개월 만에 손해를 봐서 다 처분했다라고 하며 계좌를 공개한 거예요. 5월 달까지의 계좌를. 근데 그 계좌 정보를 자세히 봤더니 오히려 작업했네 했어요. 판단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돈 벌어줄게 네. 해서 이정필 씨. 이정필 씨를 소개를 받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벌어주세요 하고서 돈하고 주식 계좌 그리고 개인정보들을 넘겨줬고요. 거기까지는 인정한 사실이에요.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제 한 해명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매매한 내역이 이렇습니다라고 그 매매 내역을 이제 공개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왜 그걸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아, 그걸 보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각자의 시각에서 이걸 설명해 드려볼게요. 예. 김건희의 시각, 권오수 회장의 시각, 이정필 씨의 시각에서 이거를 구성해 보면은 국민의힘 해명이 맞다면은 계좌를 맡기잖아요. 보수를 줘야 돼요. 그렇죠. 운영을 잘해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의 몇 프로를 성과보수라고 부르는데 주기로 약속을 해요. 남의 돈 운영하기가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공짜로 해줄 리가 없어요. 당연하죠. 예. 선수인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본 것들은 한 30%에서 50% 정도 50% 까지? 이런 거 줘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 벌면 30만 원 네. 혹은 50만 원까지도. 용환 점쟁이가 저 복채가 막 계속 올라가듯이 그렇지. 주식 잘한다고 소문나면은 더 줘야죠. 국민의힘 해명이 맞다면은 그런 계약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이죠. 그렇게 돼서 넘겨받았는데 이정필 씨가 매매한 매매 내역, 공개한 매매 내역을 보면은 이거는 납득이 안 돼요.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이 계좌를 받자마자 그날부터 도이치모터스를 몰빵을 해요. 몰빵. 몰빵이라는 단어는 이해하시나요? 아, 다른 몰빵까지 종목 알죠, 저희가. 다른 종목을 아무것도 매매를 안 해요. 그냥 도이치모터스만 57만 주를 사요. 그 돈이 다 될 때까지. 거래량이 자꾸 이게 좀 작다 보니까 하루에 50만을 다 못 사니까 1월 12일부터 29일까지인데 영업일수로는 7일 만에 저거를 그냥 계속 사기만 해요. 오로지 한 종목만. 예. 어. 근데 저희도 똑같은 거거든요. 고객이 저를 믿고 맡긴 돈을 되게 신중하게 운영하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분산 투자하라. 당연히.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뭐 삼성전자도 일부 넣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뭐 바이오주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해서 너무 움직이는데 당연한 건데. 이 투자 전문가 사람이 계좌를 받자마자 그냥 도이치모터스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그거부터 이상하다. 이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이거를 이해해 보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거나 또 하나는 정말 엄청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야 돼요. 그쵸? 그렇지. 이거 무조건 간다. 뭐냐면 그 회사 오너에게 개인적인 정보를 받았을 때예요. 그 회사는 아무리 ML스트보다도 오너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 오너한테 정보를 받았다면은 저라도 몰빵 쳐요. 야, 다음 달에 네. 큰 계약 떨어져. 네. 그런 거. 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설명이 가능해요. 권오수 회장은 김건희 씨를 이정필 씨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정필 씨는 이게 뭐 굉장히 허재고 저평가하고 하니까 탄화 이번 달 실적 얼마 나올지 오너가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실적이 좋다는 것도 발표되기 전에 오너는 아니까. 그래서 권오수 회장은 이정필 씨한테 그런 정보를 줬고 이정필 씨는 몰빵을 친 거겠죠. 그런데 권오수 회장이 김건희 씨랑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김건희 씨한테 이정필 씨를 소개시켜줬냐는 거예요. 그냥 김건희 씨한테 전화해서 너 주식하지? 이번 달에 실적도 잘 나오고 하니까 주가 올라갈 거야. 주식 좀 사놔. 나중에 돈 모으면 밥 한 끼 사. 이게 상식적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근데 왜 굳이 이정필 씨를 껴서 도이치모터를 사게 하고 돈 벌면 그걸 깔라먹게 하냐는 거죠. 아, 예리하다.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는 그 이후로 계속 후원까지 할 만큼 돈독한 사이란 말이지. 도이치모터스가 나중에 실적이 좋을 거를 회장은 미리 알았어. 그런 좋은 정보가 있으면 김건희 씨한테 그냥 사도록 하면 되잖아. 왜 전문가를 거기 가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게 해? 그러면 수수료 줘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아, 이거 예리해요. 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듣고 보니 말이 안 돼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게 자, 됐어요. 김건희 씨 입장에서 보자고요. 참 지난 다음에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계좌를 확인했겠죠. 얼마나 벌었나? 계좌 주자마자 도이치모터스만 몽창 다 사놓고서 그 뒤로 매매도 안 하고 있거든요. 요 29일 날 이후로는 5월 20일 보유지 57만 5,760주를 다른
타사 증권사가 이제 이체하기 전까지 매매가 한 건도 없어요. 투입된 선수 이정필 씨 오로지 도이치모터만 이만큼을 샀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리고 나서 거래를 하나도 하지 않고 5월 20일 날 동부로 다 이체를 했다. 돈을 손해만 봐가지고 5월 20일 날 동부로 다 넘겼다. 김건희 씨 시각으로 다시 가서 자, 김건희 씨가 계좌를 열어봤어요. 엄청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받았으니까 기대가 많이 됐겠죠. 그 국민의힘 해명 믿으면. 이건커녕 손실만 나 있고 이거 보니까 뭐 매매도 안 하고 도이치모터스 몰빵 쳐놨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도이치모터스가 누가 살 건지 알잖아요. 그렇지. 권오수 회장한테 전화하겠죠. 아니 회장님 이거 뭐 손실도 나 있고 이거 뭐야 뭐 주식도 뭐 도이치모터스만 몽땅 사놓고 그냥 방치해놨다고. 권오수 회장이 그거 내가 우리 회사 앞으로 주가 올라갈 것 같아갖고 사놓으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김건희 씨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면 나보러 그냥 사라고 하지 왜 그걸 이 양반한테 해갖고 깔라먹게 만드냐. 그렇지. 화가 안 날까요? 화나지. 말이 안 되지.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랬다면은 손해를 보게 만든 도이치모터 주식을 팔았어야죠. 김건희 씨도 물 먹은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내가 다 먹는데 이정필 씨하고 무슨 관계야 물어보겠죠. 권오수 회장한테. 그렇고요. 이정필 씨 정말 투자 전문가라면은 돈이 많은 분일 거예요. 돈 없는 투자 전문가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웃긴가? 권오수 회장 권유를 받아서 권오수 회장 지인 계좌를 받았어요. 근데 권오수 회장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몰빵 쳐야 되겠거든요? 근데 이거 성과보수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민망하잖아요. 돈 달라고 하기. 아, 진짜 전문가라면 권오수 회장 말 듣고 예. 그 주식만 사가지고 지금 이 계좌는 권오수 회장이 소개시켜준 사람 계좌잖아요. 그렇지. 이거 내가 사봐야 이거 올라간다고 내가 이거 뭐 성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직접 사라고 하고. 그러니까 정말 주식 전문가라면 아니 이제 어차피 올라갈 거 원래 서로 알던 사이라는데 내가 중간에 껴서 수수료 먹고 그런 거 뭐 난 모양도 안 난다. 네. 그런 전문가들은 그런 데 안 낀다는 거죠. 투자 전문가라는데 이 몰빵을 쳤다는 건 굉장히 민망한 일을 한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투자 전문가가 왜 한 종목만 몰빵했냐? 네. 목적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이 삼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있을 때는. 근데 이거를 말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주가 조작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다 의문점이 해소가 돼요. 자, 주가 조작이라는 가설하에서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지금 그 국민의힘의 해명대로 해석을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세 명 다. 네. 이게 주가 조작을 셋이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 말이 돼요. 그 가설을 그러면 들려주세요. 이거 제 가설입니다. 저도 애들이 어려서 감옥 가면 안 되니까. 일단은 도이치모터스가 2008년도 말인가쯤에 이제 그 다렌코라는 회사를 인수해갖고 우회상장을 해요. 한 10,000원, 9,000원대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최저가 1,800원대까지 내려와요. 가격대가 10,000원대로 들어왔다가 1,000원대까지 1000원대 상장했는데 2,000원대까지 그냥 계속 떨어져요. 오너 입장에서 환장하죠. 우회상장할 때 어쨌든 간에 자금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면허를 사야 되니까. 주가를 좀 올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네, 누구나 그렇겠죠. 네. 그럴 때는. 김건희 씨한테 이정필 씨를 소개시켰다는 거는 권오수 회장 이정필 씨를 그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평소에 알던 주가 조작 선수 섭외를 해요. 이 가설입니다. 예, 소개를 해요. 그렇죠. 추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지분도 그러고 좀 총알만 넣어주면 이거 밑에서 조금만 잡아보면 바로 가겠는데요. 이정필 씨가 그렇게 했죠. 총알 좀 모아주세요. 연기도 잘하시네. 그래서 섭외된 그 쩐주가 김건희 씨라면 이 상황이 전 이해가 돼요. 이런 매매가 왜 됐는지. 자, 그러니까 10,000원대가 2,000원대로 떨어진 대주주가 있고 그거를 끌어올리고 싶어서 섭외한 선수가 있고 그럴 때 그 쩐주가 되어줄 사람이 있고 주가 조직의 3대 요소를 이제 대주주와 선수와 쩐주라고 하거든요. 대주주가 왜 필요하냐면 대주주의 허락 없이 그 회사에 작전 치다가 대주주가 열받아서 고점에서 자기 지분 팔아버리는 날에는 망합니다. 정상적인 대주주라면 평생을 바쳐서 일궈는 회사일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 세력들이 들어가지고 막 회사 주식을 움직이게 되면 자기 지분 중에 일부를 고점에 팔아버려요. 그러면은 와 대주주가 팔았네. 우리 같은 사람은 다 팔고 내고 그러니까 바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꼭 대주주를 끼고 하든가 최소한 승낙은 받고 해야 돼요. 그렇구나. 대주주 몰래 하는 주가 조작이라는 실패 위험성이 엄청 크구나. 할 수가 없죠. 대주주가 열받아서 팔아버리면은 망하는데. 그러니까 어렵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대주주가 그걸 보고 있다가 자기 주식을 탁 던져버리면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대주주가 팔았어? 그러면 싹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퍽 가라앉아서 그 망해버린다는 거죠. 사모았던 종목
이익도 못 내고 손절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제가 꼭 해본 것 같은데 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랜 시간 증권사 영업장에 있다 보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또 이런 거 샀다가 또 뭐 손해도 보고 하면서 소주 마셔가면 울어가면서 이렇게 좀 하면 이렇게 이런 식의 소주 마시며 울어가면서 예. 배운 거. 근데 뼈에 사무친 교훈들. 작년처럼 그래도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또 이때 그 2008년도처럼 막 리먼 사태 뭐 이런 거 떨어져갖고 할 때는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저희가. 돈이 두 가지 용도로 필요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유통 물량이 적어야 주가를 나중에 움직일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매집을 하는 거는 바닥에 사서 위에서 팔 목적도 있지만은 유통 물량을 줄여놓는 거예요. 물량을 잠가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잠가놔야 유통 물량이 적어지면은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타타타타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4개월 동안 거래도 하지 않고 50만 주 이상을 묻어둔 것은 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의 물량 자체를 줄여버리는 네. 거다. 그래야 그래야지. 아주 주가 조직에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물량으로도 주가를 막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묻어두는 작업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보면? 네. 자, 첫 번째 그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밑작업이 끝나면 여기서 네. 보면은 제가 시세 형성이 시작이라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매입하는 시점 저기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네. 가는데 그건 아닌데 박스권이 여기서부터 예. 확 올라가기 시작하죠. 예. 요 기간 동안에 물량을 사서 잠가 놓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매집을 하는 거예요. 해놓고, 매집을 한다. 예. 일단 묻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세를 저 움직일 때 돈이 필요하겠죠. 한 60은 처음에 매집할 때 쓰는 거고 40은 남겨뒀다가 저 움직일 때 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 부분만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요 기간을 매집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첫 번째, 저 많은 주식을 한 종목만 다 사. 그리고 그걸 그냥 그대로 묻어둬.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돈을 벌려고 했다면 실제 여러 주식을 사고 팔고 하거나 그랬을 텐데 한 주식만 계속 사기만 한다는 거죠. 예. 윤석열 후보 측에서 7거래일 동안 예. 며칠 사고 그대로 매매도 안 했는데 이게 무슨 시세 조정이냐. 어. 이때는 시세 조정할 이유가 없을 때예요. 그냥 사서 그러니까 묻어둘 때니까. 이때는 그냥 묻어두는 기간이고 작업은 이때 했단 말이죠. 근데 공개는 여기까지만 했어.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을 벌기는커녕 돈을 잃어서 네. 관계를 끊어버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식을 다 동부로 넘겼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네. 그 대목은 뭐가 이상합니까?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게 불법인 줄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불법인지 알았는지가 중요하다. 몰랐으면 죄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냐면 그 해답도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낸 그 해명 자료와 거래 내역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좌를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예, 열어봤는데 이익은커녕 손실 나 있어서 관계를 끊었다 그래요. 관계를 끊었다. 팔았다고는 안 했어요. 주식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봐서 관계를 네, 끊었다. 관계를 끊었다. 그 말을 믿자고요. 그 거래 내역을 보면은 4월 30일 무렵이 되면은 그 전에 주식을 갑자기 다 팔아요. 다른 주식들을 팔죠. 네, 상식적으로 화가 나서 그만하세요 하고 제가 경험한 저 뭐 고객이라든가 일반 투자자분 같으면 그 주식 팔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산 주식은.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한 주도 건들질 않아요. 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만 다 팔아요. 원래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도이치 모터스 외의 주식들이 있었어요. 김건희 씨가 봤더니 돈을 벌어준다고 하더니 돈을 잃었더라.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는 도이치 모터스를 팔아버렸어야 되잖아. 그때 판 것은 이정필 씨가 사들인 도이치 모터스가 아니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다른 주식을 다 팔아버려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 말씀이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고 맡겼는데 기대치 훨씬 못 미치고 화를 내고 관계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종목부터 다 던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엉뚱하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종목만 던졌. 그러면 자기도 이게 올라갈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두면. 그렇지. 그럼 왜 화를 낸 거냐는 거죠. 예리해. 중간에 훅 들어오시네. 그 말이 맞아요. 네. 손해봐가지고 관계를 끊었다고 그랬는데, 이정필 씨는 도이치만 샀어. 근데 실제 판 것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야. 도이치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오를 줄 알고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시한 거래 내역을 보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현업에서 그런 돈을 맡아서
굴려봤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말이 되게 만들려면은 예. 주가 조작 상황이라고 전제하기 전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김건희 씨는 이게 지금 뭐 하는 주식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판 거지. 예. 팔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주가 조작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3년, 4, 5년씩 작업해가면서 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많은 이거 노동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품이 들어가요. 많은 품이 정성이. 들어가. 이 범죄자들한테 정성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많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만일에 중간에 자기들끼리 합의되지 않은 돌출 행동을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실패하잖아요. 주가 조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몇 년을 그러니까 내가 공들여서 이걸 했는데. 주가 조작은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인데 한 명,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바로 걸려요, 금감원에. 계좌가 수백 개라고 하거든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붙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쓴다고 쟁여놓은 주식을 혼자 팔아버린다. 네. 그러면 배신자라고 해갖고 이제 사고가 나요. 칼부림 납니다, 진짜. 자기들끼리는. 네. 왜냐면 돈이 수백억이. 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어. 그래서 아까 대주주가 꼭 필요한 거 중간에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어. 그리고 돈을 대는 쩐주도 단순히 돈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믿을만 해야 돼요. 어. 쩐주는 자기 계좌에 주식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에, 아유, 난 무게다 내 돈 챙기고 나가야 되겠다고, 원래 10,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7,000원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지. 예. 주가 조작이라는 그런, 중범죄한테 이런 표현 쓰면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쌓아갔는데, 갑자기 누가 중간에 훅 빠져나가 버리면, 망한다는 거지, 자기들이. 2010년 한 10월 무렵까지는, 네. 어쨌든 매직 기간이라, 예. 들고 10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시세 형성이 될 때까지는, 이 물량들을 팔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가 조작 기간인 거죠, 요 기간이. 네. 요때 이제 선수들이 털고 나오는 거죠, 그죠? 저때 이제 보통 소문이 흘러나오죠. 제일 많이 올라갈 때 있잖아요. 가파른 게. 저때 이제 보통 주가 조작한다는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와요. 저 무렵, 저 끝에 무렵 가면은 이제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팔아야 되니까 자기끼리 올려놓은 건데 누가 안 따라 들어오면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호재 막 재료 막 합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회사인데 재료가 달라요. 얘는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고 여기는 뭐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그러고 온갖 루머가 난무해요. 어쨌든 간에 그때 사놓고 묻어두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요 기간은 만약에 손해였다면 다 팔았어야 하는데 안 팔았잖아. 안 판 이유가 팔면 안 되는 기간이어서 안 팔았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팔면 큰일 나니까. 김건희 씨가 모를 수 없는 무슨 이유. 목적으로 여기 들어있는지를 안다는 얘기밖에 그렇지. 안 안 되거든요. 판다는 얘기는. 국민의힘 해명대로 하면은 그거부터 집어던지거든요. 그렇지. 인간계를 벗어나신 분이라 그런가? 사람이 보통은 손해를 끼친 주식을 팔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쥐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5월 20일 날 이 주식 전체를 주장입니다. 그쪽에. 동부로 옮겼다. 왜 주장이라고 그러냐면 이 마지막 2페이지를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믿어줄게요. 그냥 그 말을. 다 옮겼다고 쳐요. 왜 옮기는 겁니까? 왜 옮기느냐? 주가 조작은 남들 모르게 해야 되잖아요. A라는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내 이름 안 나오지만 A라는 회사에 내가 산 모든 물량이 주식 매매하는 프로그램에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대략 57만 주를 사갔다. 그게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눈에 띄게 많이 사가면은 그 매수한 증권사 이름으로 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거 보면 알아요. 각 증권사별 매매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작은 종목들, 이런 도이치모터스 같은 작은 종목들은 이런 것들 바닥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특정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맨날 확인해요. 실시간으로 그날치 순매수 상위 5개사, 순매도하는 증권사 5개사가 거기 나와요. 그동안 매수했던 증권사가 갑자기 매도 1위로 뜨면서 시세를 보니까 막 큰 물량들이 막 쏟아져요. 올렸던 애들 나간다. 빨리빨리 나가자. 우리도 던져요. 그래서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눈치 빠른 놈들이 따라 붙거든요. 같이 팔거든요. 막.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은 이 A증권사에서 주식을 매수해놓고 팔 때는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겨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집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주가 조작을 해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던 다른 펀드 매니저들이 네. 저게 움직인다 하고 같이 따라 팔거나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걸 옮겨버린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증권사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 절로 갔는데.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보통 저렇게 하는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일반인 분들은 그거 그렇게 안 하죠. 그게 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증권사들이 전화나 HTS로 업무를 다 볼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안 해주는 게 이 주식을 타사로 옮기는 거예요. 주식채 옮긴다는 거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다가 저기서 거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내 고객을 경쟁사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고객 맘대로 못 하게 해놔요. 그래서 전화나 주식으로는 안 해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직접 나가야 돼요. 증권사 지점으로. 여기서는 김건희 씨가 예. 직접 신안에 가서 예. 그것도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 계좌 개설한 지점으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누가 있느냐? 그동안 그 계좌를 관리 직원이 있겠죠? 그렇지. 가지 마세요. 입사하려고 하면 이제 달라붙습니다. 아니, 사모님 왜 이러세요, 갑자기? 사모님 이거 옮겨가면 저 지점장한테 맞아 죽어요. 실제로 그래요. 정말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50만 주가 있다가 다른 그 증권사로 한꺼번에 옮긴다는 거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증권사 입장에서 큰 고객을 뺏기는 거니까 절차를 어렵게 해가지고 네. 처음에 그 계좌를 개설했던 담당자하고 다시 만나서 네. 담당자가 바짓가랭이를 잡을 기회를 한 번 더 만드는 거군요. 예. 특히나 당시에 한 16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계좌 주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저 진짜 도망가야 돼요. 진짜 국회에서. 걸리면 진짜 죽습니다. 끌려가서.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하는 직원하고 왼수가 되기 전에는 이거 옮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지간하면. 게다가 그거는 꼭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 찾아나가는 거에 상관없는데 주식으로 옮긴다는 거는 딴 데 가서 매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나간 손님은 다시 오지도 않아요. 돈으로 찾아간 손님은 나중에 돈 생기면 돈 오는데 주식으로 빼간 손님은 그렇지. 우리하고 거래 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관리하는 직원 아주 닥달해도 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손님이 나가냐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번거로움과 직원들이 사정사정 하면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정말 뭔가 반드시 해야 될 목적이 아니면은 이렇게 규모되는 그런 주식을 다른 회사에 옮겨주세요. 그렇게 옮겨보신 분 대한민국에 많지 않으실 겁니다. 증권사 그렇게 녹록하게 영업하는 거 아닙니다. 요 주식을 통째로 옮겼다면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절차를 본인이 직접 그렇죠. 했어야 하는 예. 반드시 큰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주가 조작의 관점에서 보자면 해명이 되는 것이 펀드 매니저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옮겨버리고 나면 옮긴 줄 모르니까 예. 안 움직이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모르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예. 내 거래원 정보를 세탁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거든요. 시장이 눈치 못 채게 하기 위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KBS 보도에 의하면 5개인가 6개 증권사에 흩어가지고 거래가 그 이후에 수십 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윤석열 후보 해명이 그냥 관계를 끝냈다. 그 뒤로는 매매가 없었다는 얘기로 들렸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구속된 공범들이 이제 공소장에서 보니까 그 뒤에도 이제 40여 차례 매매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없다고 했는데 KBS 보도에 의하면 그 이후에 여러 군데 증권사에 나눠서 거래가 수십 차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 곳에 있던 걸 네. 여러 군데 나눠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지만 이걸 왜 나눠놨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나눠놨느냐? 왜 나눠놨습니까? 예. 시세를 조정하려면 많은 계좌들이 동원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추적자에서 되게 분산하죠. 그 뒤로도 매매가 됐다면 그건 이제 주가 조작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사를 안 합니다. 저는 증권사 그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의 어떤 그 건전성이라든가 안정성은 저희 그 조합원들의 일자리하고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제 언론들이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명백하게 나왔는데도 그냥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명백하군요. 수사해야 된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라도 한마디 해야지 대선이 끝나든 하면은 우리 그때 가면 후회할 것 같다. 기자회견이라도 하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냐. 그 업종에 펀드 매니저 또는 브로커 그런 분들인데 모여가지고 이 뉴스를 보고 나서 네. 야 이건 명백하지 않냐. 네. 이게 참 나서기가 어려운 게요. 그러니까 추정이거든요. 더군다나 후보가 누군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총대를 맨 거예요.
왜? 이 조끼가 있거든요, 저한테는.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에는 조끼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총대를 맨 거고, 저도 사실 부담되죠. 그렇지만, 나라도 얘기 안 하면은 정말 이게 묻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양심상 아니니까, 뭐 앞으로 나에게 무슨 시련이 닥치더라도, 뭐 그거는 내가 감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해요. 주식하던 그런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잘 알아서 하겠거니 그렇죠. 예. 언론에서 대한민국 시스템이 해결해 주겠지 기다렸죠. 네. 그런데 이제 KBS 보도를 보고 났더니 자료를 진짜로 보고 났더니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저희가 볼 때는 해명 자료가 아니고요. 자백 자료예요, 자백. 범죄를 자백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부장 네가 총대를 매라. 네가 본부장이니까 네가 해라. 저에게는 우리 노동조합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었던 설명 중에 제일 납득이 가요. 이거를 뭉개고 있었네. 야, 나쁜 새끼들.